자,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인 단독 과반 의석을 훌쩍 넘어서 175석을 잡았습니다. 자, 민주당은 일단 어제 오만 경기령을 내렸습니다. 오만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낮췄는데 어제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모습 먼저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180억을 줬는데 뭐 했느냐는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줬는데도 또 못하면은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이해찬 두 분 목소리 듣고 왔는데, 자, 장가희 기자, 일단 민주당이 조금 전에 현충원 참배하면서 총선 이후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압승 이후에 민주당이 굉장히 몸을 낮추는 자세로 좀 일단은 행보를 시작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당이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샴페인도 터뜨리지 못하게 굉장히 엄중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거대 의석수를 가진 만큼 또 민생 문제를 좀 엄중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오고요. 또 이번에도 단독 과반을 넘기긴 했지만 사실상 지난 21대 총선보다 지역 비례를 합치면 오히려 민주당 의석수가 5석이 모자랍니다. 이에 대한 반성의 의미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네. 또 180석 의석을 가지고도 2022년 대선 그리고 지선에서 패배한 적도 있기 때문에 더 좀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공식 행보로 현충원을 참배했는데요. 그 모습도 함께 보시죠. 총선은 끝났지만 국난에 비유될 만큼 어려운 민생 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고 나면 치솟는 물가, 2년 내내 고공행진 중인 고금리, 높아만 가는 월세 부담, 서민과 취약계층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생 현장에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께서는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부여하셨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우리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 결과 역시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생각하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받들겠습니다. 네, 불과 이틀 전인가요? 이틀 전만 해도 굉장히 거친 말들이 좀 나왔었는데 뭐 어제 오늘 굉장히 정제되고 진중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김종욱 행정관은 이 메시지들 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이번 선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면 민주당이 일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이렇게 반영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 2년 동안 국정운영 평가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서 정권을 심판한 요인 중에 가장 밑바탕에는 전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 그다음에 민생이 상당히 도탄에 빠져 있다는 측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 175석의 거함 전체로 따지면 이제 192석의 범야권 같은 경우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민생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은 의석을 줬는데 뭐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매우 좀 육중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해찬 전 당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전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새로운 세상이 전 온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8년 동안 범진보 진영 정당이 190석 이상의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8년에 앞으로 과정이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근데 이 지난 4년을 보면 180석을 가지고 민주당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이 요구하는 경제 민생에 대한 어떤 능력뿐만 아니라 또 국민들이 요구했던 현 정부에 대한 심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태원 특별법 문제,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 그리고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양평고속도로 문제, 그다음에 명품백 문제, 그다음에 주가 조작에 대한 특검법 문제 등 이 당면한 이 두 가지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정치력과 능력을 보여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오만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저는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야 우리 의석이 되게 많아라고 얘기하면 그 정치 집단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접근을 하면서 오히려 보여줘야 될 것은 정치력과 정치적 리더십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메시지는 좀 진중하나 행동은 좀 머뭇거리지 않겠다 이런 의도 좀 보이는 게 정각기 대변인.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종석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 시리즈 쭉 재추진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전국이 다시 혼란에 빠질 것 같기도 한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지금 108석 갖고 특검법 추진한다고 하는데 특검법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물리적 권한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이 국회 내에서의 전국 주도권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은 다 통과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고 싶은 법안들 분명히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통해서 통제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이렇게 과도하게 남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이런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총선에서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의 제2요구권도 과거보다는 좀 제한적으로 행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